일본의 산속 작은 사찰에서 62세의 가즈키 나카무라라는 남자는 깊은 명상 속에서 밤을 보냈다. 그의 고요함과 지혜로 널리 알려진 가즈키는 단순한 승려나 학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비 그 자체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치 우주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존경받는 원로가 된 가즈키는 고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전가로 칭송받고 있다. 교토에서 태어나 영적 전통에 깊이 헌신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고대 의식과 초자연적 계시에 관한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젊은 시절에도 가즈키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특별한 연결을 보여주었고 지역 사건들을 예견하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가즈키의 비전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근 가즈키는 한 번도 방문하거나 깊이 연구한 적 없는 먼 나라, 즉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장 강렬했던 명상 중 하나에서 가즈키는 충격적인 비전을 보았다. 나는 한반도가 신성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보였다. 라고 가즈키는 설명했다.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말했다. 여기에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가즈키에 따르면 2025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즈키는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어 어떤 이들은 환희에 차서 축하하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성스러운 무언가를 목격하는 듯 경건한 침묵 속에 서 있는 이미지를 묘사했다. 가즈키는 한국이 세계적 상징이 되어 현재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즈키는 한국을 폭풍 후 속등대에 비유하며 한국이 자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은 가즈키가 새로운 세계의 메신저들이라고 묘사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 의해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비전이 있기 전까지 가즈키가 한국을 깊이 연구한 적도 그 문화와 특별한 연관을 가진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계시는 우주로부터 직접 전달된 부름이며 다가올 일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라고 가즈키는 믿고 있다. 가즈키는 또 다른 강렬한 비전을 묘사했다. 거대한 파도를 대표하는 두 개의 반대되는 힘이 바다 위에서 충돌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빗줄기 아래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이었다. 가즈키는 이 융합이 단순히 대립된 힘의 화해를 넘어 인류가 더 큰 존재로 진화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남한과 북한이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 이념, 신념, 혹은 에너지가 융합되어 세계의 운명을 변화시킬 상징일까? 가즈키 나카무라의 비전은 단순히 모호하거나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영화와 같았다. 그는 묘사하는 사건들 속에 직접 있는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과 뉘앙스를 기억했다. 깊은 명상 중 가즈키는 한반도가 검은 구름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려는 순간 같았다. 그러나 그 구름의 중심에서 황금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강해지며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환히 비췄다. 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공기조차 경외심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라고 가즈키는 말했다. 그들은 거대한 기념비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곳은 강가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요하게 흐르는 물과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대비였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 했고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즈키는 이 비전이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이기도 하다고 느꼈다. 그는 검은 구름이 한국이 세계의 등대로 자리 잡기 전에 직면할 갈등과 도전을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이 도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즈키는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한 국가의 힘만이 아니라 그 국가 젊은이들의 용기와 마음을 시험할 것이다. 가즈키의 비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젊은 세대였다. 그는 그들을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묘사하며 이들이 조용한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그 혁명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다. 라고 가즈키는 설명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고의 리더이며 현 체제를 뒤흔들고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길을 열 것이다. 가즈키는 이 젊은 세대가 단순한 개인적 야망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의식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단지 한국의 운명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꿀 책임을 짊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결속력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일을 해낼 것이다. 특히 가즈키의 마음을 깊이 울린 비전 하나가 있었다. 그는 바다 위에서 서로 다가오는 두 거대한 파도를 보았다. 처음에는 이 파도들이 강렬하게 충돌하여 엄청난 파괴를 일으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대신 두 파도는 서로 합쳐져 하나의 더 크고 강력한 파도가 되었다. 나는 이 파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립해왔던 반대되는 힘들을 상징한다고 이해했다. 라고 가즈키는 설명했다. 그러나 신성한 빛 아래 그것들은 공존의 방식을 찾아냈고 각자의 개별적인 모습보다 더 큰 존재로 변화했다. 이러한 힘은 가즈키 나카무라에게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이 남북한이 마침내 화해의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것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상반된 이념의 융합, 다른 문화 간의 화합, 혹은 물질적 진보와 영적 가치 간의 균형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경고했다. 이는 희생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변혁의 순간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가즈키는 또한 그의 비전에서 한국이 단지 지역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마치 작은 반도가 갈등을 극복하고 혼돈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것처럼 말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의 모든 구석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감정적인 무게를 동반했다. 가즈키는 이 변화를 향한 길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위와 눈물, 심지어 절망의 순간들까지도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에서 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다. 이는 희망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상기였다. 가즈키의 비전은 그의 사찰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어느 날 밤의 명상 동안 더욱 강렬하고 상세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는 그 순간을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것으로 묘사했다. 마치 인류 운명의 중심으로 이동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본 장면은 숨이 멎을 정도로 경이로웠다. 나는 한국의 거대한 광장에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시작했다. 공기 중에는 전기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고 기대, 두려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잔잔한 강이 거대한 기념비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하늘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둠과 천상의 빛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즈키는 그의 비전 속에서 군중이 두 개의 뚜렷한 그룹으로 나뉘어 있음을 묘사했다. 한 그룹은 변화에 대한 요구를 외치며 그들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대지를 흔드는 듯했다. 다른 그룹은 조용히 관찰하며 마치 신성한 신호를 기다리는 듯 깊은 성찰 속에 있었다. 두 그룹 모두 공통된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특별한 무언가,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영원히 바꿀 사건의 직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광장에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하늘을 향했고 그곳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를 형성했다. 가즈키는 이 빛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무언가로 묘사했다. 그것은 단순한 빛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희망의 본질이었고 단지 눈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깊이 스며드는 힘이었습니다. 빛이 땅에 닿는 순간 에너지의 물결이 군중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압도적인 구원의 감정과 목적을 느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때 가즈키 나카무라는 자신의 비전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 그 빛은 준비된 답변이나 쉬운 해결책을 가져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 용서를 위한 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경고와 함께 찾아왔다. 가즈키는 빛의 가장자리에서 그림자가 나타나 그것을 지우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 그림자들은 두려움, 의심,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들은 강력했지만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할 열쇠는 사람들의 단결과 빛을 지키려는 결단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비전 중 강렬했던 부분은 군중 속에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권위의 인물들이 아니었다. 한 명은 교사였고 또 한 명은 젊은 예술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농부였다. 그들 각자는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다.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가즈키는 설명했다. 보통 때라면 눈에 띄지 않았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변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즈키는 하늘에서도 신호를 보았다. 그것은 신비한 형상들로 이루어진 메시지처럼 보였으며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되었다. 그 메시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 전역에 반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즈키는 자신이 높은 산 정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한국에 있는 장소로 보였고 깊은 침묵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멀리서 그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강을 보았다. 그 광경은 평화로웠지만 그는 그것이 더 큰 무언가의 서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갑자기 그의 발밑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즈키는 수평선을 바라보았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한 도시의 중심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아올라 밤하늘을 우주적인 등대처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의 기둥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력을 가진 맥박처럼 뛰는 힘이었으며 수백만 명의 목소리와 감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빛이 솟아오르는 동시에 기둥의 바닥에서 두꺼운 그림자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처럼 올라오는 이 그림자들은 가즈키에 따르면 변화에 반대하는 힘을 상징했다. 그것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진보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 그림자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들은 형태와 움직임,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의심과 불안에서 에너지를 얻는 듯 보였습니다. 가즈키 나카무라는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들을 보았다. 그는 이들을 과거의 수호자들이라고 묘사했다. 어두운 망토를 걸친 이 존재들은 오래전에 그 유용성을 잃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조와 체계를 상징하는 고대의 상징들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지우려 했지만 가즈키를 놀라게 한 것은 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곧 깨달았다. 빛의 기둥은 단일한 출처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 미래를 믿는 수백만 개의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집단적인 에너지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다. 각 사람은 하나의 불꽃이었고 이 불꽃들이 모여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 빛은 단결, 용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결단의 반영이었습니다. 비전의 절정에서 가즈키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그림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힘으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빛에 흡수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변혁은 파괴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변혁은 통합에서 오며 오래된 것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가장 감정적인 순간은 빛의 기둥이 확장되기 시작할 때였다. 그것은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들에까지 닿았다. 기둥이 닿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워진 느낌,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이었다. 가즈키는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질투나 경쟁심이 아닌 존경심과 배울 의지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즈키는 많은 이들이 변화에 저항하며 두려움과 의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부 갈등과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처음에는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사라지는 모습도 목격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빛은 계속 자라났고 더 높은 목적을 믿는 사람들의 회복력으로 인도되었다. 가즈키는 처음에 보았던 강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 강이 단순히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강은 시간, 삶,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물이 돌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미래 또한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길을 찾아냅니다. 비전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가즈키는 자신이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갑작스럽거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밤 이후의 일출처럼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으며 세상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돌아온 가즈키 나카무라는 지쳐 있었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비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성찰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가즈키 나카무라는 눈을 천천히 떴다. 마치 너무도 현실 같아 비전이 끝나고 현실이 시작되는 지점을 분간할 수 없는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그가 목격한 사건들의 무대가 아니라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지 이 비전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마지막 비전은 절대적인 승리나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구불구불하고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인 건설 중인 길을 보여주었다. 나는 작은 빛들로 비춰진 길을 보았습니다. 라고 가즈키는 설명했다. 각 빛은 한 사람, 하나의 선택, 하나의 행동을 상징했습니다. 그 길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집단적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며 깊은 감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의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반도 중심에서 빛이 솟아오른 그곳에서 나는 아이들이 놀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투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농부, 교사, 노동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변혁의 진정한 설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함께 결단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가즈키는 이 비전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싸우기로 한 전투, 그리고 우리가 지키기로 한 가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가즈키가 세상에 전한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다. 운명은 인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나타난 변화가 한국이나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내가 한국에서 본 빛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는 잠재력의 반영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창조할 능력이 있다는 상기입니다. 가즈키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그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등대였다.
등대의 빛은 어둠을 뚫고 길 잃은 배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 등대가 바로 한국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둠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빛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가즈키 나카무라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지도자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의 개별적인 빛들은 하나의 거대한 등대가 되어 가장 어두운 밤조차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가즈키 나카무라가 공유한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역할과 이 세계적인 변혁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깊은 성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미스터리, 예언,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탐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고 모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곧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이번 이야기에 못지않게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더욱 깊은 미스터리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지금 클릭하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